전기와 같이 함께 가는 게 이제 자기가 되겠죠. 양성자, 그리고 주위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탈이죠. 전자가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아진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오거나 혹은 전자 하나를 더 받게 되면 이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전자가 들어온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가 뜰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동시에 이 전자는 이렇게 스핀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을 해요. 이 스핀 운동, 이 회전에 의해서 정기적 성질도 띠지만 동시에 자석의 성질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한 쌍이 될 거다. 이런 거 우리 배웠었죠. 보면 직선 도체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석의 성질 띠게 된다. 전류를 흘려주는데 나심판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잡히더라. 이게 이 각각의 전자에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전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장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라고 하면 자하도 같이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전기라는 전자와 자기의 자자만 바꿔주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하라고 하면 기호는 Q라고 썼고요. 단위는 쿨롱이었습니다. 자하도 기호는 M입니다. 단위는 웨버입니다. 서로 전기와 자기는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면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와 자하, 쿨롱과 웨버, 전자의 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이다.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전기장의 방향, 전기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플러스 Q 쿨롱, 마이너스 Q 쿨롱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자석 같은 경우도 N극, S극 익숙합니다. N극, S극이라는 자석의 성질을 띠는데 조금 전하와 차이는 전하는 각각 분리되어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떨어질 수 있는데 자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더라도 다시 또 여기 S극이 돼요. 그래서 항상 자석은 줄여 나가더라도 N극과 S극은 한 쌍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N극에서 나가서요. S극으로 들어간다. 전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N극을 우리가 편의상 플러스 M이라고, S극은 마이너스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하와 자하의 특징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 전기력 선의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하를 이렇게 뒀을 때 전하가 미치는 범위, 힘이 작용하는 범위를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고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전기력선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력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의 흐름을 또 전하의 상호간에 발생하는 힘의 범위를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력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력선도 이 N극과 여기가 N극이 되겠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 자기장이 미치는 힘의 범위를 자기력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은 전기력선과 마찬가지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나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기력선의 이 개수, 이 촘촘함이 되겠죠. 이쪽이 자기력이 더 강하다. 아무래도 이 넓은 범위보다 이 면적에 대비해서 자기력선 수의 개수가 요 면적보다는 넓죠. 그래서 자석의 양 끝이 자기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극끼리는 전하와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도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반발하죠.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반발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전기와 자기는 동일하게 비교해가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하와의 차이는 전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나가되 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부의 S극에서 N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폐곡면을 이룬다. 이렇게 폐곡면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나가겠죠. 자, 이게 전하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자력이 강하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자력선은 장력이 작용합니다. 우리 고무줄 이렇게 당기면 서로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걸 장력이라고 하는데 자력선도 동일하게 장력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도 교차하지 않고요. 자기력선도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석은 그리고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임계온도 이상이 되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자기력선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이런 자기력선의 수는 우리 전기력선은 입실론분의 Q가 됐죠. 자기력선도 동일합니다. 이 입실론에 대응되는 게 뮤가 될 거예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분의 자하가 이 자기력선의 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전기력선 수는 유전율분의 전하가 됐죠. 그래서 각각의 전기력선 수와 자기력선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이해하면 되고요. 앞에서 봤던 이 유전율 그리고 유전율에 대비되는 투자율 둘 다 전기를 또 혹은 자기를 얼마만큼 잘 투과시키냐, 잘 흐르게 하냐의 정도가 될 겁니다. 매질의 특성이 될 거예요. 우리 유전율 할 때는 콘덴서 가지고 우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전율, 우리 유전체를 가지고 유전율을 공부했었죠. 콘덴서 양단에 유전체를 뒀을 때 가운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중화가 됐죠. 그리고 그 성질을 상쇄됐고요. 양 끝단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기 쌍극자, 분극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남게 됨으로써 콘덴서에 각각의 전하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전체고 얼마만큼 전기를 잘 붙들어 놓을 수 있냐라는 특성이 유전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율은 우리가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공기 진공 중의 유전율 곱하기 그 공기 진공 중의 유전율에 대비해서 그 B가 어떻게 되느냐 입실론 S로 곱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페럿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될 겁니다. 콘덴서의 성능이 되겠죠. 페럿 퍼 미터가 될 겁니다. 유전율은. 그리고 공기 중의 유전율은 이렇게 우리가 상수로 나타냈고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전율 앞에서 배울 때.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율 대비해서 투자율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자석이 있을 때 자석이 N극에서 S극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투자체가 있다면 이런 물체가 있다면 이 투자율에 따라서 이 자석의 성질에서 자화가 될 겁니다. 자화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 물체에서도 자기력선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자기력선과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간에 서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 N극의 자기력선 다 오로지 이 물체 안쪽으로 들어가서 투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얼마만큼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느냐,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기력선을 얼만큼 잘 투과시킬 수 있느냐가 투자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전율과 동일하게 뮤제로 뮤S, 단위는 헨리입니다. 헨리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코일의 성능을 가지고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상수는 좀 달라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만수 7승입니다. 이 부분도 유전율과 같게 좀 외워놓고요. 자, 유전율, 투자율, 자석을 얼마만큼 잘 투과시키냐, 자석의 성질을 잘 띠냐라는 특징이 될 거예요. 우리가 투자율이 크다, 이걸 이제 강자성체라 그러는데요. 이제 강자성체다. 대표적인 강자성체가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어요. 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대표적인 강자성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석에 자화돼서 얼마큼 자화가 잘 되냐, 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철, 니켈, 코발트, 망간은 자석에 노출되면 그만큼 자화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전속과 자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속, 자석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특히 자석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플러스 M이라는 M 웨버의 자극에서는 외부의 매질에 상관없이, 매질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M개의 자력선 묶음이 나온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이거를 자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기력선이나 정기력선은 밑에 입실론 유전율, 또 자속은 투자율을 분모로 나눠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외부의 매질에 따라서 다 그 값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하기는 매질에 상관없이 그냥 자하의 크기, M 웨버 혹은 Q 쿨롱이라면 그 Q 쿨롱만큼의 자력선 묶음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속, 전속이라고 해요. 이제 파이라는 걸 쓸 거고요. 그래서 밀도는 전속 밀도, 자속 밀도는 그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속은 우리 앞에서 Q 쿨롱이라 그랬어요. S분의 Q가 될 거고, 우리가 이런 전하가 구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양방향으로 구 전체로 자기력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표면적을 4파이 R 제곱이라고 해서 4파이 R 제곱분의 Q로 하면 전속 밀도가 될 겁니다. 자속 밀도도 전속 밀도와 동일하게 S분의 파이에서 S분의 M 그리고 4파이 R 제곱분의 M 웨버 퍼 미터 제곱, 쿨롱 퍼 미터 제곱으로 이렇게 전속과 자속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력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Q 쿨롱 그리고 Q2 쿨롱, Q1, Q2 사이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비례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고 우리가 계산됐죠. 이 비례상수를 제외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각각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될 거예요. 자기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Q1 대신에 M1, Q2 대신에 M2를 놓고요. 거리는 R메타 떨어졌을 때 동일하게 수식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뮤 제로겠죠.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 될 거고, 요 4파이 뮤 제로분의 1, 뮤 제로는 아까 얼마였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서 4파이 뮤 제로를 계산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이런 상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R 제곱분의 M1, M2 뉴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기력, 자기력을 동일한 선상에서 수식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개와 자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다른 말로 전장이라고도 하고요. 자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전개는 앞에서 전기력에서 나머지 하나의 쿨롱을 우리가 단위 테스트 1쿨롱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단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가 될 거예요. Q쿨롱과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앞에 전기력 같은 경우는 이게 Q1, Q2였죠. Q2 대신에 1쿨롱 넣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M1, M2에서 M2 대신에 1웨버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기력을 계산해주면 이게 1이기 때문에 Q만 남겠죠. 이게 1이기 때문에 M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다시 정의하면 Q쿨롱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단위 전하를 놓고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4파이 있으면 제로 R 제곱분의 Q 전개가 되겠죠. 볼트 퍼 메타가 될 거고 단위. 자개는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이 될 거고요. 암페어 턴 메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전개 내의 힘도 다시 도출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F는 E와의 관계에서 F와 E와의 차이는 1쿨롱이죠. E 같은 경우는 1쿨롱, 또 자기력 같은 경우는 H 같은 경우는 1웨버를 놓고 우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력, 자기력을 하려면 여기다가 1쿨롱 대신에 Q를 넣으면 되고요. Q2가 되겠죠. Q1이나 얘는 M1이나 M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기장, 자기장에서 M과 Q를 각각 곱해주면 힘이 도출될 거다. 그래서 F는 QE 뉴턴, F는 MH 뉴턴 이런 수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전위와 자위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전위 같은 경우는 Q쿨롱에서 무한대 떨어진 지점에 1쿨롱을 P지점까지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 혹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할 때는 우리가 이 무한대에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를 dr로 적분한다라고 수식을 세울 수 있고요. 전위는 단 여기서 이제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4파이 수는 제로 R 제곱분의 Q라는 수식을 도출했습니다. 이걸 dr로 적분하게 되면 R 없어지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는 전위가 나올 거고요. 동일하게 자기적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요 1쿨롱 대신에 1웨버가 되겠죠. 1웨버로 두면 되고, 그리고 E 대신에 전개 대신에 자개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입실론 대신에 뮤제로, Q 대신에 M이라고 넣어서 똑같이 수식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요. 이 F, 전기력 F라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 단위 전하로 치환하게 되면 이게 이제 1쿨롱이 되겠죠. 1쿨롱이 될 거고 얘는 1웨버가 되겠죠. 1웨버에서의 힘이 되면 E가 될 거고요. 혹은 여기는 자기장 H가 될 거고요. 그래서 F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Q2가 요 값이 그대로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M2가 곱해져야지 F는 M2H, F는 Q2E가 될 거고요. 요게 1쿨롱이 되고 4파 입술은 제로 R제곱분의 Q1 요 값이 E가 될 거고요. 그리고 4파이 입술은 요 뮤제로입니다. 뮤제로 R제곱분의 M1이 H가 될 겁니다. 요런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전개 E와 자개 H에서 이 전개 E를 방금 했던 것처럼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P점이 되겠죠. E를 DR로 적분시켜주면 요 R제곱이 사라지고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무한대에서부터 특정 지점까지 마이너스가 되겠죠. H의 DR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R제곱에서 R로 바뀌고요. 4파이 뮤 R분의 M1이 될 겁니다. 이런 수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속밀도, 자속밀도를 배웠는데요. 전속밀도, 자속밀도는 수식이 어떻게 됐죠? 전속밀도는 9의 표면적이 됐죠. 4파이 R제곱분의 전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자속밀도도 4파이 R제곱분의 자하가 될 거예요. 자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여기와 이 전개와 비교해주면 요게 전개죠. 그러면 요 분모에 입실론 제로만 없으면 전개와 같게 되겠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입실론을 곱해줘서 2를 곱하면 D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뮤에서 H를 곱하면 B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전개와 자개의 각각의 특징을 기존에 배웠던 전개를 기점으로 해서 자개의 특성을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석의 성질이 오른 것을 물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력은 그 성질을 잃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장력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S극에서 N극이죠. 그래서 답은 장력 존재한다. 2번이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선 문제를 또 동일하게 또 한번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밀할수록 세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아까 교차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력선은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진공 중에서 M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를 나타낸 것은 이런 구가 되겠죠. 구에서 자력선이라는 거는 자력선의 수는 자기장의 크기에다가 이 구의 표면이 되겠죠. 4파이 R의 제곱을 곱한 게 이게 자력선의 총수가 될 거예요. 자기장의 크기에 H의 4파이 R 제곱을 곱한 게 N이다. 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구했죠? 4파이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다 여기 이걸 곱하면 되죠. 그러면 4파이와 4파이는 없어질 거고요. R제곱과 R제곱도 없어질 거고 남는 거는 뮤 제로 분의 M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력선의 총수는 투자율 분의 자하다 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장이 세기가 H라는 거는 이 자력선 수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1제곱미터당 H개가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을 곱해서 전체 총 자력선 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자, 다음 성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아까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4번이 되겠죠.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이라고 했습니다. 힘 F를 묻는 거죠. F는 4파이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기력을 구하는 공식이 될 거예요.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아까 상수 값으로 얼마 나타났죠? 이런 건 좀 외워놔야 되겠죠.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거리는 1m예요. 그럼 얘는 1m가 될 거고요. 또 여기는 1웨버, 1웨버죠. 그럼 남는 거는 답은 1번이 되겠죠.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려면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자기장 H를 물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앞에서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는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 곱하기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반비례하네요. 그래서 자기장을 2분의 1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곧 거리는 루트 2배만큼 해주면 제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진공의 투자율 물었어요. 뮤제로. 뮤제로는 헨리 퍼 메타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공의 투자율은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 좀 외워놔야 되겠죠. 자, 자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장은 자속 밀도는 B가 되겠죠. B에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거 지금 반대죠. 우리가 아까 B는 μH였죠. B는 μH라고 우리가 아까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공식을 유도한 것들을 잘 좀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비투자율이 1이다. 그러니까 μS가 1이란 얘기죠.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 H가 있다.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속 밀도와 그 다음 자장과의 관계는 앞에서 우리 유도했죠. B는 μH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μ가 1에서 10으로 바꿨다는 것은 곧 10배만큼 그 크기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의 세기가 800A톤/m다. H를 물었죠. 자속 밀도 마찬가지네요. B는 μH죠. μ제로는 우리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리고 H는 여기서 800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답은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겁니다.